100세까지 건강하게 두뇌 트레이닝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사무국장 노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로 4번의 교시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뇌와 진정한 의미의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참 많은 건강을 위한 것들이 많죠. 그 영양 보조 식품도 있고 또 수많은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뇌 건강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뇌는 수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의 환경, 그러니까 대기가 오염되면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소음, 귀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에 의해서 뇌는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를 또 눈으로 보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온 정보들이 뇌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뇌가 상당히 바쁜 시간이 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계속 받고 계시다 보니까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과연 뇌 건강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몸을 쉬지 않고 막 무리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이 피곤하겠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자극들 이런 것들은 뇌를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고 뇌를 또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평균 연령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치매 발병률입니다. 치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왜 이렇게 풍족하고 건강한 그 정보도 많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런 현상이 생길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뇌의 진실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뇌를 평소에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한 번 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뇌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마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집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뇌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감각을 느끼는 그런 수용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뇌를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손이나 발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은 그 촉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뇌는 그렇게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끊임없이 깨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총사령탑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뇌는 우리가 두 주먹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 이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그 형태고요. 그리고 무게는 1.4에서 1.5kg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니까 놀랍지 않은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삶을 아주 건강하게 이루고 싶다고 하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뇌의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열쇠를 뇌가 쥐고 있고요. 무엇보다 몸과 의식이 만나는 물질과 정신이 만나는 중심체 역할을 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뇌는 인간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뇌와 여러분들의 뇌를 바꾼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과연 저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될까요?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제가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것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우리 삶 전체를 관장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소성입니다. 가소성. 이게 들어보셨나요? 이 가소성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찰흙, 말랑말랑한 찰흙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찰흙을 앞에 두고 이것을 주먹으로 쥐었다 하면 찰흙이 어떻게 되나요? 네, 주먹의 그 손에 쥔 모습이 그대로 찰흙에 남게 되겠죠. 네, 이렇게 힘을 가한 것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무공을 쥐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무공은 펴는 순간, 손을 펴는 순간 바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네, 이게 소성이죠. 이게 가소성하고 구분이 되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힘을 가한 것에 의해서 뇌가 변화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뇌는 놀라운 변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뇌에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아까 제가 찰흙을 예로 들었는데요. 찰흙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뇌는 어때요? 예, 손으로 누르기가 어렵죠. 예, 눌러도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뇌가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소위 힘을 받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은 몸 전체에 같이 퍼져 있는 감각기관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즉 눈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이제 뇌를 변화시키고, 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뇌를 변화시키고, 손 그리고 발, 신체 각각의 어떤 피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뇌를 변화시킵니다. 더구나 그 상태에서 그 외부의 감각뿐만 아니라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마저도 뇌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신경세포를 찍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세포가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뇌에서 반복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신경세포가 자라는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반복된 자극은 신경세포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작동 자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몸을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것은 뇌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것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변화시키고 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어쩌면 이 4차 시 동안 말씀드린 것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해 주시고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뇌라는 것이 이렇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변화하는구나, 이런 사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뇌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뇌가 말랑말랑해서 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또 뭔가를 학습하면서 그 숙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릴 때는 쉬운데 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예, 알고 보니까 이 뇌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그 가소성이 줄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뇌과학에서요. 최근에 밝혀낸 얘기들입니다. 즉, 그 뇌는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뇌의 작동이 멈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가소성에 의해서 이것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최근 뇌과학계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그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노화는 질병이며 치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노화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마치 감기나 그 외부 바이러스에서 생긴 그런 질병과 같이 이 노화라는 것은 당연히 오는 현상이 아니라 특별하게 경험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화라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그 메시지가 실제 지금 뇌과학계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DNA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충분히 노화는 막을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 메시지가 지금 뇌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제 우리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노화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화에 대해서 치료하면서 예,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지금 인류의 생명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된다면 삶을 마감하는 시점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방법과 혹은 치료제, 보조제들이 나오면서 이 노화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 인식되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젊은 사람과 그 나이 든 사람 65세 이상 어른 그리고 19세에서 39세까지 젊은 사람 그 시각을 통해서 뇌 훈련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실험에 의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 훈련 안 했을 때보다 훈련했을 때 그 뇌 기능이 향상되는 폭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나이가 든 시니어의 경우에도 그 폭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실험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뇌가 점점 느려지고 더 노화되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정말 나이가 들었어도 뇌 기능을 젊은 사람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제로 통찰력이나 지혜라고 하죠. 이런 영역에서 더 잘 나타나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뭔가를 이제 익히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둔해서 잘 못한다. 그 뇌 기능이 떨어져서 잘 못한다고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그 살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 배운 많은 지식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아우러지는 통찰력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 건강에 대해서 정말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뇌를 발달시키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로 이 노화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혹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로 뇌에 대한 어떤 진실의 메시지로 드린 핵심은 뇌는 변화한다는 사실, 가소성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뇌 건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의 뇌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외부 환경과의 뇌와의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에 고른 자극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특정한 행동 혹은 특정한 그 자극만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하면 그쪽과 관련된 뇌 부위만 발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종일 TV를 본다 라고 한다면 그 TV를 보고 그 시각적으로 그 정보를 해석하는 영역만 뇌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고른 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도 듣고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그
그 장소의 어떤 공기, 향, 그리고 그 장소의 어떤 분위기도 느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것은 참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른 자극을 하기 위해서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의 강의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께서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뇌는 그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고독감, 우울감, 고립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뇌 건강을 해치는 어떤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좀 활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좀 할 수 있는 사회 활동들 있죠.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동아리 활동 혹은 종교 활동도 괜찮고요. 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정서 상태를 긍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과 소통하고 이 고립감을 이제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서 교감과 유대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이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서도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같이 소통하는 가운데서 인지 기능이 발달하고 또 정서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극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런 자극들이, 고른 자극들이 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감을 하고 유대감을 갖는 이런 활동들 자체가 진정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운동을 하고 또 잘 자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정말 하도 듣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습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뇌 건강을 좌우하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뇌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살아오신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실 기회가 없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뇌의 활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반추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뇌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뇌 기능의 고른 자극, 우울감, 고립감 해소, 정서 교감 및 유대감 형성,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이 5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또 진정한 의미의 뇌 건강을 모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뇌에 대해서 알고 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진정한 뇌 건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다음 차시에서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